안녕하세요. 이번 전월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안우석입니다. 이번 발표는 10월 중순에 다녀온 학회에서 접했던 연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녀온 학회는 앞시파라는 학회로 신호 및 정보 처리에 대해 많은 연구들을 접할 수 있는 학회였습니다. 해당 학회에서는 소리와 관련된 신호 처리에 대한 분야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생체 신호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도 폭넓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연구는 Biometric Identification Using Default Mode Network Features Using Eyes Open Resting State EEG Data입니다. 해당 연구는 눈을 뜬 안정상태의 뇌파의 각 채널들에서 특징들을 추출하여 생체 인증을 시도한 연구였는데요. 여기서 이 디폴트 모드라는 말은 resting state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한 데이터는 이 오픈 데이터셋인 피지오넷을 활용하였고, 해당 데이터는 109명의 피험자에 대해 64개의 EEG 채널을 측정한 데이터셋으로 본 연구에서는 EO스테이트만 활용하였으나 해당 데이터셋은 레스팅 스테이트의 EC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운동상상 태스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EO스테이트만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실사용을 하게 될 경우 눈을 뜨고 사용하는 것이 사용성도 더 높고, 눈을 감는 경우는 피험자가 졸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EO스테이트만을 활용하였다고 저자에게 전달받았습니다. 본 연구는 단순히 특징들을 채널별로 추출하여 생체 인증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분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일부 채널을 통해 머신러닝 분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추출한 특징들은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채널별로 각각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당 연구에서 추출한 특징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이 통계적 특징들의 경우 모든 EEG 채널의 세그멘트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평균, 분산, 외도와 첨도 이렇게를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파워 기반의 특징들도 추출하였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PSD 그리고 FWP라고 하는 Frequency Weighted Power 그리고 밴드 파워 이렇게 세 가지를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FPW의 경우 PSD를 추출한 다음 주파수 대역별로 가중치를 주어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호르스 특징들로 여기서 이 해당 피처들은 시간적인 특징들을 잘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액티비티의 경우 분산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었는데, 이는 여기 실제 통계적 특징에서 추출한 분산과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추출하였고, 이에 따라 분류 정확도도 두 피처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모빌리티나 컴플렉시티 지표의 경우 분산, 즉 이 액티비티를 구하는 수식에서 미분과 이계도 함수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엔트로피 지표들의 경우 다음의 셰넌 엔트로피, 스펙트럴 엔트로피, 퍼뮤테이션 엔트로피 이렇게 세 가지를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신호의 불확실성, 무질서성, 그리고 복잡성 등의 비선형적인 특징도 고려할 수 있도록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당 연구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채널에 대해 단일 특징만을 분류기의 인풋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이 표는 7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 상위 22개의 특징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 베타 파워, 그리고 감마 파워, 하이 밴드 파워라고 하는 이제 베타와 감마 파워를 합친 결과, 그 외에도 FWP에 대한 결과로 감마, FWP 감마, FWP 베타, FWP 하이어 이런 조금 높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특징들이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에는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채널 수를 조금 줄여보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채널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분류 정확도가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의 채널들은 남기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채널을 제거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각 특징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런 정확도를 산출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아래의 조합을 활용하여 그림의 이 12개 채널을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의 경우 EEG를 통해 생체 인증을 시도한 점이 인상 깊기는 하였으나 뭔가 알고리즘적으로 특별한 점은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선택된 채널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실제 측정 시에 노이즈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뭐 FT8, T8, 뭐 T9 이런 채널들이 포함이 되어서 EMG 등의 노이즈가 제대로 잘 제거가 되지 않아 뭔가 이런 특징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앞선 액티비티, 즉 이 분산을 기반으로 하여서 시계열 특징을 추출하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딥러닝 연구들에서 시계열 정보를 추출하는 데에 조금 응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파수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FWP라는 특징을 통해서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어떤 주파수별 특징이 추출되는 레이어에서 각 주파수별로 약간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을 좀 적용을 하면 어느 정도 분류 정확도와 같은 성능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Reasoning Visualization for Critical Care EEG Classification with Prototypical Part Networks라는 연구로 해당 연구는 EEG를 통해 중환자실의 환자들의 발작을 비롯한 5가지 EEG 패턴을 모니터링하는 딥러닝 모델에 대한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는 이미지 분류에 주로 쓰이는 프로토피넷이라는 모델을 EEG 분류에서도 써보자고 제안을 한 연구로 이때 분류를 해보고자 한 5가지 패턴은 주기적 방전 PD, 그리고 리드미컬 델타 액티비티 RDA, 뇌파 둔화, 발작, 그리고 아티팩트를 분류하려고 해보았다고 합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총 108시간 동안 측정된 EEG 데이터로 이때 총 329명의 데이터 중 최종적으로 발작 증세를 보였던 16명의 피험자 대해서만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EEG 데이터를 10초씩 겹치지 않게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 Z스코어 데몰라이제이션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할한 데이터는 전체 557개의 세그멘트였고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채널 수는 총 19개의 채널로 포스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제 직접 저자에게 문의를 하였고, 이는 중환자실에서 측정된 결과인 만큼 더 많은 채널을 활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적은 수의 채널을 활용하였다고만 전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의 구조로 여기 보이시는 백본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풋 데이터는 보이시는 것처럼 총 16명의 EEG 데이터를 채널 바이 타임 포인트의 2D 매트릭스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각각 세그멘트 단위로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일반적인 EEG넷이나 쉘로우넷 등 CNN 구조와 마찬가지로 템포럴 컨볼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스페셜 컨볼루션의 경우 커널 사이즈가 1로 각 채널별로 공간 정보를 각각 추출한 점이 조금 달랐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서 해당 연구가 제안한 모델의 경우 스페셜 컨볼루션을 진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해보았는데, 먼저 EEG 채널별로 각각의 위치가 이렇게 상이하게 나타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커널 사이즈를 3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뭐 F3, FZ, F4 이런 식으로 묶여서 하나의 특징이 추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조합은 조금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떠한 다른 조합은 서로 의미 없는 조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초록과 저자가 직접 언급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커널 사이즈 1, 다시 말해 스페셜 컨볼루션을 특별하게 진행하지 않고 해석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식으로 템포럴 스페셜 컨볼루션을 하는 부분이 기존의 이미지 분류에서 활용되는 프로토 피넷과 피넷에서 픽셀 단위로 학습하는 부분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백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인풋 데이터의 시간에 대해서만 특징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피처맵 Z를 추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입 레이어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합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토타입이란 5개의 클래스를 대표하는 추출된 EEG 패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토타입 패치를 총 이렇게 M개 추출하게 되고 이는 각 EEG 채널에 대해 추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M10인 경우 발작이라는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T3 채널의 100초에서 110초, CPZ 채널의 300에서 310초 이런 식으로 총 합쳐서 10개, M개가 추출이 된다고 하며 이러한 프로토타입은 총 5 클래스 분류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0, 즉 50개가 추출되며 이때 일부 채널에 편향될 수 있게도 추출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프로토타입들과 백본에서 추출한 피처맵 Z 사이에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EEG 구간에서 어떤 증상이 일어났는지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구현하였다고 합니다. 이 프로토타입 레이어에서도 기존의 이미지 분류에서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통해 유사도를 구하였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활용한 점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다음은 해당 연구에서의 결과입니다. 우선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전체 성능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클래스별 성능을 확인한 결과 특정 클래스에 따라서는 기존에 활용한 모델들이 조금 더 제안한 모델보다 성능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시는 파형들은 각각 추출된 EEG 패치들로 해당 패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프로토타입 데피니션 레이어의 하이퍼 파라미터 M을 2로 설정하여 각각 2개씩 추출한 EEG 패치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패치들이 실제 EEG 데이터에 비교 대입해본 결과들인데요. 위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위쪽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프로토피넷을 그대로 활용한 경우로 해당 모델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유사도도 조금 낮게 나타났고 실제 임상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해석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저자들이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경우 이 유사도가 높은 패치들을 추출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연구는 딥러닝 모델 자체에 약간의 해석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 포스터나 초록에서 전반적으로 약간 발작을 캡처하는 것에 대해 조금 중점적으로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에 비해 기존의 다른 모델들이 발작이라는 이 단일 클래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류를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와 조금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저자는 해당 부분이 제안한 모델의 한계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학습 시간 측면에서 조금 빨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모델에 약간의 노벨티가 있다고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자에게 환자들의 질병에 따라 분류를 하였는지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환자들의 입원 사유인 질병군에 따라서는 분류를 특별하게 하지 않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같은 발작이라는 증상이라도 병리학적으로 다를 수 있는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질문을 조금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연구는 브로드하게 조금 실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증상 자체를 캡처하는 것이 목표라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배제하였으나
실제로 한번 고려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분류인지 예측인지 등등에 대해서 큰 대전제를 깔고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더 쉽고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디테일하게는 이지 전극 배치를 고려한 스페셜 컨볼루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